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팩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안에는 이런 작은 과자가 들어있어요. 으깨면 겉은 깨지기 쉬운 캐러멜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보죠. 우선 설탕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버터 한 박스, 야채 코너로 가서 레몬을 꽤 많이 담아요. 가장 크고 잘 익은 수박을 골라 카트에 담아요. 총 7개의 수박이 필요해요. 카트 2대를 끌고 계산대로 고고, 그리고 장본 것들을 내려요. 영수증은 162달러가 나왔네요. 거기다 포도당 시럽 30kg을 더 샀어요. 작업하기 쉽도록 큰 냄비에 부어요. 이번 영상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아크릴 방구예요. 우리가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 걸 도와줄 거예요. 틀에 기름을 붓고 펴발라주세요. 양피지를 풀어서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잘라주세요. 틀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붙여요. 기름 덕분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이런 식으로 방구의 모든 안쪽을 붙여주세요.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냄비를 저울 위에 놓아요. 거기에 포도당 시럽 150g을 넣어주세요. 설탕 350g을 넣고요. 물 100ml를 부어요. 스토브 위에 놓고 시럽을 끓여주세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7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됐네요. 이제 작은 보라색 식용색소를 티스푼에 짜 넣어요.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아크릴 틀에는 큰 온도 변화를 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가열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를 채워요. 틀을 물에 담고 이제 캐러멜을 부어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틀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냄비로 캐러멜을 만들어 보죠. 스토브 위에 올리고 147도까지 끓이고 색소도 섞어줘요. 두 번째 틀을 욕조로 보내고 캐러멜을 틀 벽에 부어요. 우린 7시간 동안 작업하며 캐러멜을 부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틀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주걱으로 골고루 덮어야 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이미 사탕의 표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부를 만들어야 돼요. 스키틀즈는 다양한 맛으로 나와요. 우리가 직접 수박 맛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튼실한 기계식 프레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수박을 수도꼭지로 가져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내요. 깨끗한 수박을 큰 그릇에 담아요. 프레스 아래에 여물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와 같은 금속통을 놔요. 수박을 가져다가 꼬리를 자르고 반대쪽도 자르세요.
똑바로 세워놓고 녹색 껍질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수박 펄프만 남았네요. 통에 넣어요. 금색 원판으로 상단을 덮어요. 수박을 하나 더 가져다가 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벗겨요. 통에 넣고 원판을 깔아주세요. 미리 바닥에 20리터의 빈 물통을 놓고 입구에 깔때기를 꽂아요. 나사를 돌려주세요. 금속 원판의 홈에 맞는지 확인해요. 주스를 짜내기가 매우 쉽죠. 트레이에 떨어지고 깔때기로 흘러들어가요. 온 힘을 다해 돌려줘요. 수박 2개에서 나온 즙이 부족하네요. 수박 3개를 동시에 껍질을 까서 각각을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것들을 통에 넣고 금속 원판을 올려요. 그대로 짜내주세요. 하나 더 껍질을 벗겨 즙을 짜요. 이제 물통이 거의 가득 찼네요. 하지만 저는 스키틀즈가 신맛이 나기를 바래요. 레몬에서 주스를 짤 거예요. 먼저 손으로 테이블 위에 굴려 안쪽을 터트린 다음 자르고 손으로 직접 주스를 짜내요. 짜낸 주스를 모두 채를 통해 통으로 부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과즙에 층이 생기고 밑에 빨간색이 가라앉았더라고요. 마셔보기로 했어요.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즉 실제 수박 주스가 투명할 수도 있어요. 통을 잘 흔들면 색이 돌아와요. 안에 넣을 캐러멜을 만들려면 냄비 4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수박 주스 150ml를 부어요. 그런 다음 포도당 시럽 200g, 설탕 300g, 그리고 모두 렌지에 올려요. 냄비 중 하나에 온도계를 놓아요. 카라멜이 끓고 있어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123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터를 까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한 냄비에 한 조각씩 넣어요. 또한 흰색 식용색소 1티스푼 섞어요. 카라멜이 완성. 그냥 틀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루 반나절. 마지막으로 틀이 채워졌네요. 하루가 지나서야 캐러멜이 완전히 식어 원하는 부드러운 농도가 됐어요. 칼을 사용해서 캐러멜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잘라내요. 한쪽 방구를 양피지로 덮어요. 그 위에 도마를 놓고 뒤집어 주세요. 틀을 벗겨요. 양피지를 제거해서 다시 뒤집어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 한 방구를 다른 방구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구가 틀에서 튀어나왔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어요. 두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보니 겉면이 갈라진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화가 났어요. 글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용물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틀로 옮겨 담아요. 겉 카라멜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요. 다시 양피지로 틀을 덮어요. 중앙에 양피지로 감싼 고리를 놔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틀을 완전히 데워요. 보라색 캐러멜을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뜨거운 카라멜이 너무 세게 폭발해서 부엌 천장과 스튜디오 절반에 튀고 제 얼굴에도 튀겼어요.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설명에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를 눌러보세요.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약한 분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아빠는 스키틀즈를 완성하실 거예요. 보라색 캐러멜을 틀 측면에 부어요.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정리해요. 빈 방구를 뒤집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가운데에 있는 고리를 꺼내요. 뜨거운 캐러멜로 하부 방구의 가장자리를 따라 묻혀요. 이제 두 방구를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음새를 따라 캐러멜을 발라주세요. 우리가 살렸던 모든 충전물을 가져와요. 칼로 조각을 잘라요. 스키틀즈 구멍으로 채워 넣어요. 이제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캐러멜로 이음새를 발라줘요. 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요. 작은 알맹이와 카라멜 부스러기를 녹이기 위해 외부에서 버너로 스키틀즈를 가열해요. 양피지 위에 너도밤나무 S를 그려요. 화이트 초콜릿을 탕으로 녹여요. 일반 주사기에 채워요. 주사기의 도움으로 먼저 글자의 윤곽을 그린 다음 안을 채워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 붙여주세요. 끝! 드디어 거대한 스키틀즈가 완성! 우리는 이걸 만드는데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키틀즈의 무게는 78kg이에요. 부셔보죠. 모두 안녕. 아마 모두들 킨더 우유 슬라이스 바를 아실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기로 했죠. 먼저 까서 살펴봐요.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봐보자고요. 초콜릿 비스킷 2개와 크림 덩어리가 보이네요. 물론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크림은 약간 화학 조미료네요. 자, 마켓으로 가서 2번에 걸쳐 장을 보기로 했어요. 오늘이 첫 번째예요. 거대한 비스킷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구입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달걀이에요. 무려 840개. 다음은 설탕 30kg 정도가 필요해요. 코코아 가루 11kg, 베이킹 파우더 2kg,
밀가루 25kg, 식용유 13L. 이제 계산대로 가요. 첫 장 본 비용은 $245네요. 거대한 오븐에서 비스킷을 요리할 거예요. 예열을 하려면 지금 켜야 돼요. 계란이 든 상자를 열고 모든 계란을 꺼내 테이블의 아래쪽 층에 쌓아요. 한 비스킷마다 420개의 계란이 필요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용기 하나, 더 큰 용기 하나를 놓아요. 이제 계란을 꺼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요. 모든 계란을 분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다 됐어요. 잠시 흰자는 다른 곳에 놔둬요. 설탕을 가져와서 까서 노른자 위에 15kg을 부어요. 이제 믹서를 사용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색깔이 전부 밝게 될 때까지요. 이제 6리터의 식용유를 가져와서 까요. 부어주세요. 기름이 적으면 비스킷의 모양이 잘 유지되지 않아요. 다시 잘 섞으세요. 다음 단계, 코코아 5.5kg이 필요해요.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요. 다 섞는데 20분. 다 섞고 나니 아주 걸쭉한 반죽이 되었네요. 이제 6.5리터의 끓는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야 해요. 그리고 반죽이 묽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끝. 이제 밀가루가 필요해요. 먼저 처음 5kg을 부어요. 섞어주세요. 다음 7.5kg 더 부어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1kg를 더 추가해요. 자, 균질한 반죽이 됐네요. 냄비가 꽉 찼어요. 그래서 대야를 가져다가 반죽의 절반을 옮겨 부어요. 흰자를 가져와요. 다른 냄비에 일부를 부어요. 그리고 나서 믹서로 저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가 않네요. 분명히 이런 많은 양의 달걀 흰자를 이렇게 큰 믹서로 거품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쳐주는 이러한 믹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각 믹서에 약간의 흰자를 부어요. 전원을 켜요. 이제야 잘 되어가네요. 약 5분 후에 거품이 보여요. 이제 설탕을 넣을 차례. 2분 정도 더 쳐주고 휘핑한 흰자를 초콜릿 반죽에 모두 부어요. 이제 흰자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다시 또 흰자를 휘핑해요. 그리고 반죽에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푹신한 반죽이 되어야 돼요. 다른 대야에 있는 절반도 똑같이 해줘요.
비스킷 반죽이 준비 완료. 근데 어디에다가 구워야 될까요? 워크숍에 지인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도안이 컴퓨터에 입력됐어요. 이제 거대한 기계의 레이저가 필요한 판금 조각을 잘라내요. 기계에서 공작물을 꺼내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구부려야 할 부분을 자르고, 상자 모양이 될 때까지 가장자리를 구부려주세요. 모든 모서리를 용접해요. 자, 바로 이 거대한 베이킹 틀이 완성. 오일을 붓고 브러쉬로 펴 발라주세요. 양피지를 가져다가 베이킹 틀에 깔아요. 오일 덕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틀 전체를 덮어주세요. 완성! 이제 반죽을 부어요. 반죽의 수평을 맞추세요. 끝! 베이킹 틀을 옮겨 오븐 안에 넣어요. 깊숙이 밀어넣고 이 모든 것을 180도 온도에서 4시간 동안 구웠어요. 그 후 오븐을 꺼요. 그리고 비스킷이 양조되고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침까지 그대로 둬요. 다음날 아침 꺼내보죠. 살짝 올라오고 완전히 익었네요. 이제 비스킷의 부드러운 부분이 맨 위에 오도록 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합판을 위에 놔요. 측면에는 2개의 보드를 놔요. 클램프로 매우 단단히 고정을 해요. 이제 틀을 치우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합판을 놔요. 그 위에는 4개의 벽돌을 올리고요. 그리고 틀을 뒤집어서 올려요. 클램프를 제거하고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요. 그 결과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스킷이네요. 무게가 무려 50kg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옮겨요. 똑같은 비스킷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오븐으로 밀어 넣어요.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비스킷을 꺼내요. 첫 번째 것만큼 먹음직스럽네요. 크림을 위한 원료를 사러 마켓에 갈 시간이네요. 가장 먼저 살 것은 많은 양의 연유예요. (2리터짜리) 우유팩 6팩. 어마어마한 양의 코티지 치즈 80kg. 우무가 필요해요. 200팩. 바닐라 설탕 2kg. 5리터짜리 물 3개. 계산대로 가요. 모든 걸 봉지에 담아요. 두 번째 장비용은 $506가 나왔어요. 구매한 코티지 치즈를 테이블 위에 올려요. 상자도 까주고요. 코티지 치즈는 80kg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분쇄해야 돼요. 빨리 해보죠. 잘 사용하지 않은 컴바인을 가져와봐요. 컴바인의 전면 덮개를 열고 그 위에 고기 분쇄 그물과 접시를 조립해요.
다른 뚜껑을 열고는 블렌더를 조립해요. 코티지 치즈 한 팩을 가져다가 까서 일부를 믹서기에 붓고 나머지는 고기 분쇄기에 부어요. 믹서기를 닫아요. 냄비를 밑에 놓고 컴바인을 켜요. 코티지 치즈가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동안 믹서기는 스스로 다 갈았네요. 주기적으로 분쇄된 치즈를 냄비로 옮겨주세요. 그 많던 코티지 치즈를 3명이서 모두 갈아냈어요. 3시간 후 거대한 두부 덩어리가 됐어요. 빈 대야를 가져다가 절반을 퍼옮겨요. 바닐라 설탕을 열어서 부어요. 이제 연유가 필요해요. 병을 열고 연유를 코티지 치즈에 부어요. 너무 많이 구입해서 대부분이 남았어요. 이제 동일한 믹서를 사용해서 두부 덩어리와 연유를 하나로 결합해주세요. 결과 매우 크림 같은 덩어리가 됐어요. 물 3통을 가져와요. 냄비도요. 물을 까서 부어주세요. 이제 우물을 가져와 까서 200개의 봉지를 모두 물에 부어요. 우물을 섞어서 30분간 담가두세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대형 호일롤의 일부를 잘라서 바닥 케이크 주위를 둘러감아요. 테이프로 모두 고정해요.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동일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보드를 고정해서 붙일 거예요. 그 결과 크림을 퍼지지 않게 붓기 위한 틀이 완성! 물과 우물을 넣은 냄비를 2분간 끓인 후 뜨거운 우유를 부어주세요. 잘 섞어요. 이 액체는 코티지 덩어리를 굳게 만들고 위에 얹을 비스켓의 무게를 잘 견뎌요. 한 그릇에 절반을 붓고 섞어주세요. 자, 두 번째도요. 붓기 전에 빠르게 비스킷으로 옮겨요. 오르게 펴고 밤새 식혀주세요. 다음날 아침 크림이 굳어버렸어요. 호일트를 제거해요. 끝내 아주 두꺼운 크림층이 완성! 마지막 하이라이트네요. 남은 것은 두 번째 스펀지 케이크를 크림 위에 얹는 것뿐이죠. 완성! 드디어 킨더 밀크 슬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장장 6일 동안 만들었네요. 구입한 원료 무게를 계산해본 결과 우리가 만든 거대한 디저트의 무게는 무려 210kg이고 가격은 $766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우리는 이 킨더밀크 초콜릿 조각을 친척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안에 스펀지 케이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세요. 스펀지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고 두 번째 케이크로 덮어서 이제 먹어볼게요. 비스킷은 원본과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크림은 달라요. 코티지 치즈와 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맛이에요. 오리지널에는 온갖 종류의 화학 조미료를 첨가했죠. 이것은 아마도 최근 들어 가장 길고 어려운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지출, 다양한 비스킷 레시피들 테스트하기, 크림, 또 이런 매우 거대한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50만 달성하자마자 새로운 거대 음식 촬영 들어갑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모두 안녕!